이제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범죄 피해를 입은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제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제도가 바뀐 것을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 개정되어서 일반 국민들이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데 좀 달라지는 점을 좀 알아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은 대검찰청 사이트에 공지사항에도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그걸 주로 위주로 사용했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들도 대검찰청에 올라온 자료들이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추가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대검찰청 공지사항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누군가를 형사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또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진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전의 방식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었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경험상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요청하는 사항 중에 검찰청에 사건을 접수하면 검사님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니까 사법적인 통제가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사건 진행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검찰청에 접수해 주기를 요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0건 접수하면 5건 미만 정도죠. 나머지 95건 정도는 관할 경찰서에 기록을 내려보냈죠. 내려보내고 검사님은 수사 지휘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규모가 다르죠. 검찰하고 경찰은 수사 인력이라든지 구성원들의 숫자가 게임이 안 됩니다. 검찰청은 검사님들 포함해서 한 1만 명 정도고 그에 비해서 경찰은 약 10만 명이 넘죠. 수사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거의 다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일반인들은 어차피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하는데 왜 검찰청에 고소장을 하기를 원했느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경찰서의 수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검찰청에 고소를 했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그게 어쨌든 두 볼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어차피 검찰에 접수를 해도 그 경찰에 내려가 버리니까 사건 진행이 오히려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수임한 사건 중에 형사 고소를 해야 될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사안의 특징상 그 사건은 경찰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는 사건, 일부 파생 사건이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제가 작년 12월 말에 그 사건의 고소장과 증거 기록들을 만드느라고 엄청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일하고 집중해서 일을 해서 제가 그 사건을 검찰청에 12월 29일에 접수를 했죠. 근데 접수를 했더니 12월 30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는 적선, 변호사님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접수를 못 받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29일에 접수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차피 이 사건은 처리할 수도 없고 기간 내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내년에 시행이지만 이미 현재 검찰청으로 접수되는 사건들은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서 반려하거나 아니면
그 관할 경찰서에 그대로 사건 고소장 자체를 그대로 이송해 버린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하길래 뭐 저로서도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뭐냐? 6가지 종류죠. 그것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6가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그다음 대형 참사범죄죠. 부패범죄는 뇌물 뭐 3천만 원 이상, 또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리베이트 사건은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사건이 되어야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얘기고,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의 고액 사기라든지 행정사건, 배임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나머지 경제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는 거죠. 또 공직자의 범죄, 또 경찰 공무원의 뭐 범죄 이런 사건들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가지 범죄 내에 들어가 있다면 검찰이 그 사건을 접수를 받아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반려하거나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해서 경찰이 접수한 사건을 수사를 해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하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이것은 예전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혐의가 인정돼서 검사의 기소를 바라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님은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기소가 가능하려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 기소에 합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검사님이 봤을 때 그런 조사가 좀 미흡하다 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보완 수사 요청하면서 전체 기록을 내려보내서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기록은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사항만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경찰이 조사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예전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건 자체를 검찰로 송치를 했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 사건을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재지휘한다고 해서 지휘를 할 수 있었죠. 검찰이 보기에는 이게 사건 혐의가 인정되는데 이 부분이 조사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기록을 내려보내서 수사 지휘 형태로 수사를 다시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부분이 경찰에서 반발이 많았죠. 이만큼 수사해서 올려보냈는데 왜 자꾸 수사하라 하느냐, 왜 자꾸 수사 지휘하느냐라고 그 반발이 상당히 심했죠.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제는 제도가 경찰이 수사해서 혐의가 없으면 그 자체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소인이 고소했는데 나의 예상과는 달리 혐의 없다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해버렸다. 그럼 우리 고소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요? 그렇진 않죠. 이의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불송치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경찰이 그 사건을 불송치 결정 이유서 등을 검찰로는 보내야 됩니다. 기록과 함께. 그럼 기록을 보내면 검사님이 그 불송치 기록을 한다는 그 기록을 한 90일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했을 때 이 사건이 조사가 위법이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송치가 되고 난 뒤에 여러 차례, 수차례 검사가 만족스러운 수사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경찰을 수사 지휘했죠. 그런데 이제는 재수사 요청은 단 한 번에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이 안 되면 사건을 송치 요청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라든지 징계 요청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전의 제도와는 상당히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수사지휘라는 형태로 계속 기소가 가능할 사안 될 만큼 계속 사건이 검찰로 갔다가 경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전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사건에 비추어서 이게 이제 경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즉 수사 종결권을 이제는 경찰이 갖게 된 거죠. 1차적인 수사 종결권. 예전에는 수사 종결권도 검사님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제도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이 남는 거죠. 근데 최근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이 있었죠. 작년의 경우에는 그 이용구 변호사의 그 폭행,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내사 종결 문제로 과연 이게 앞으로 경찰에 계속 이런 수사 종결권을 줘도 되는지 여부가 한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지금 그 정인양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아동학대 치사로 사망한 사건인데, 일반 국민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어린이집 교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대 의심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서 내사 종결이라든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지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맞느냐 하면서 경찰도 이제 내부적으로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또 관할 경찰서의 양천경찰서 서장은 대기 발령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 비추어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져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전에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사 종결권 문제는 두고두고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범죄 피해를 입은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검찰청에 고소장을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검찰청으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반려되거나 그 사건 자체, 고소장 자체가 관할 경찰서로 내려갈 수 있겠죠. 뭐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서초동입니다. 그죠? 원래 같으면 서울중앙지검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사건을 배당해서 뭐 관할인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뭐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겠지만 이제는 그런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 형사고소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정착해 나갈지 사뭇 궁금합니다. 형사사법 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바뀐 제도의 운영을 잘못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수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짱변도 2021년 이렇게 시행된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